흥국생명, 하나생명을 제치고 중국계 PE 힐하우스가 위협 대상자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연기금 자금 중에 한 6조 정도가 이지스 자산운용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중국계 사모펀드가 통제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국민연금이 키웠습니다. 이지스 운용. 중국이 근데 가져간다는 엄청난. 국내 부동산 운용사 1위예요. 이지스 자산운용이. 최근에 본입찰에서 흥국생명, 하나생명을 제치고 중국계 PE 힐하우스가 위협 대상자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힐하우스가 제시한 가격은 1조 1천억 원. 이게 근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힐하우스가 본입찰에서 사실 최고가를 제시한 인수자가 아니었대요. 흥국이 1조 500억, 힐하우스가 9천억 중반 정도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매각 주관사가 본입찰 이후 추가 제한 경쟁을 열면서 판이 뒤집혔다고 합니다. 프로그레시브 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옥션에 가서 호가를 계속 높이면서 경쟁하는 거 있잖아요. 가격을 높이면서 거기에서 이제 부풀린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막 생겼어요. 이 과정에서 흥국생명이 발끈한 거죠. 흥국은 1조 500억 썼는데 우리 제시 금액이 유출돼서 이제 정보를 알고서 호가를 막 우리보다 조금만 높이면 되는 거잖아요.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완전히 무너졌다 이러면서 흥국생명이 소송하겠다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실제로 딜을 우리가 진행하다 보면 인수자가 여러 개 붙는 딜이 있잖아요. 있죠. 그렇죠. 인기 많은 딜인데 그때 그 매도자가 항상 최고가의 인수자를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인수자가 예를 들어 펀드라고 하면 프로젝트 펀드냐, 블라인드 펀드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100% 매각이 아니라 뭐 언어학 구조로 70%만 매각하고 30% 나중에 매각하겠다고 하면 나머지 30%도 2차적으로 엑시트 해야 되니까 나중에 더 고밸류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인수자를 좀 선택하는 경향도 있고, 항상 비싸게 파는 사람을 선택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싼 딜에서는 비싼 그렇지. 그렇죠? 이게 지금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이지스 자산 운용의 슬라스 한번 볼까요? 3,693억이 매출액이네요. 에비타가 작년에 한 1,300억 정도 나왔어요. 굉장한 곳이네. 한화생명 같은 경우에 부동산 부문이 약세였는데 만회하려고 이제 들어온 거래요. 다 전략이 있는 거죠. 흥국생명은 이제 체급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다. 운용자산 이익률이 4.1%래요. 근데 회사 규모 체급이 약해서 수익률보다 이제 규모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지스를 품어가지고 이걸 강화하겠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회 간접 자본, 도로나 물류센터 같은 공공 인프라들도 이지스 자산운용에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그러한 데이터들이 이제 중국계 자본으로 정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기금 자금 중에 한 6조 정도가 이지스 자산운용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중국계 사모펀드가 통제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딜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인데 이러한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에서 심사를 하죠. 심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런 국가적인 이슈에서 승인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금융이랑 금감원에서 요거를 승인해줘야 되는데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가장 높은 금액을 냈다고 해서 딜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매도자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향후에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사모펀드가 이 딜을 가져갔을 경우에 그런 승인 이슈까지 잘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판단을 다 아마 사전에 다 하긴 했을 거예요. 그렇죠?